예, 이번 시간은 장고 vs 플라스크 파헤치기라는 주제로 김도현 님께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장고 vs 플라스크 까봅시다라는 제목은 이제 까다가 뜻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껍질 따위를 벗기다라는 뜻이 있고 또 남의 결함을 들추거나 비난하다라는 뜻도 있던데 일단 두 번째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원래 좀 장고의 모호한 동작 방식이나 플라스크의 상세한 동작 방식을 그런 방식을 세세히 까보는 그런 발표로 진행하려다 그런 발표는 좀 그냥 디버깅 후기 같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전반적으로 장고와 플라스크를 비교하는 그런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장고와 플라스크는 파이썬으로 웹 개발을 할 때 가장 흔히 쓰이는 도구로 이제 장고에 풍부하지만 자칫 과다할 수 있는 또 플라스크에 간결하지만 다소 부족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김도현이라고 하고요. 설린인터넷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네, 저는 원래 해킹을 하려고 저희 학교에 왔어요. 설린인터넷고등학교에. 중학교 때부터 해킹, 보안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이제 시스템 해킹 보안이나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많이 화면이 흐릿한데 막 포인터가 5, 6개씩 쌓여진 그런 더러운 코드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문제를 풀기 어렵게 하려고 디스어셈블 하면 엄청 더럽게 나오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함수들의 호출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막 나무같이 보이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이런 거 보기 싫어서 파이썬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파이썬을 한 지는 1년 반 정도 됐어요. 그러고 대신 이제 뭐 장고 오러스에 날려먹는 컨트리뷰션도 해보고 그 다음에 보통 스택 오버플로우에 장고 파일 업로드 이그젠플이라 치면은 답변이 하나 나올 텐데 그 답변의 1.9 코드 이그젠플을 제가 작성했습니다. 사실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한 거라 좀 고칠 건 많은데 그래도 메인테이너 분이 잘 고쳐서 머지해 주셨더라고요. 또 사실 그냥 1648 커밋이 다 오픈소스 커밋은 당연히 아니고 보통 제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면서 커밋한 게 많아요. 뭐 대충 만든 건 이 정도 되고요. 상세히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모임에서 한번 어떤 분을 만나 뵀는데 이제 사이언티픽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제 근데 파이썬을 웹 개발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은 이제 웹 프레임워크라는 게 왜 필요한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발표 소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발표가 정말 웹개발이 뭔지 모르시는 분부터 정말 웹개발만 한 20년 동안 해오신 분까지 뭔가 하나씩은 알아갈 수 있는 발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아실 수 있지만 당연히 아실 수 있는 것부터 좀 안내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웹 프레임워크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프레임워크 잠시만요. 좀 슬라이드에 오타가 있었네요. 그래서 웹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되게 장황한 정의가 위키백과나 뭐 백과사전 보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정보 공간, 이게 딱 웹의 정의에 알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웹 프레임워크는 뭘까요?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말은 보통 위키디피아에서는 저렇게 설명을 해요. 프로그래밍에서 특정 운영 체제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 표준 구조를 구현하는 클래스와 라이브러리의 모임. 근데 저는 나름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계속 흔히 쓰이는 과정이 있잖아요. 뭐 C 언어는 메인 함수를 선언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같은 작업을 반복하지 않도록 뭔가를 개발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들을 좀 우아하게 또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놓은 도구들의 모음 혹은 그런 구조들을 저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 보시면은 이게 라이브러리랑 프레임워크랑 무슨 차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검색해보면은 정말 많은 글들이 나와요. 뭐 야크 쉐이빙이란 말을 흔히 쓰는데 그런 건 프로그래밍 할 때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 프레임워크를 안 쓰고 개발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제 HTTP 프로토콜을 일일이 파싱해야죠. 뭐 어디까지 게시가 어디가 포스트고 그 다음에 버전 받고 URL 끊고 이런 거를 다 패킷 단에서 구현을 한 다음 이제 뭐 그런 메소드에 따라 동작을 나누고 또 HTML을 렌더링하는 엔진을 만들어서 내가 직접 읽어서 그 포맷 스트링에 맞게 내 변수들을 넣은 다음에 또 그런 걸 웹서버에 거쳐서 사용자한테 배포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DB를 사용하는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DB가 만약 들어간다면 할 게 더 많아지겠죠. SQL로 한 땀 한 땀 테이블 만들고 이제 수정할 일이 생기면 알터 구문으로 하나하나씩 테이블이나 컬럼을 수정을 해야죠. 또 이제 복잡한 쿼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조인을 하고 서브 쿼리를 하고 뷰를 만들어서 쿼리를 열심히 씁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짜놓은 쿼리가 뭐 SQL 인젝션이라도 날아온다면 만약 로우 SQL 쓰고 있는 환경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이유가 다음과 같다 생각합니다. 똑같은 작업의 반복을 피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줄이며 마감 시간 내에 주어진 작업을 끝내기 위해, 이게 이제 장고의 슬로건과 좀 유사하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끝내기 위해 또 구현하기 벅찬 기능들을 쓰려고, 보다 보면 ORM 같은 거를 내가 하나 가지고 싶은데 쓰고 싶은데 사실 ORM 만드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현하기 벅찬 기능들을 쓰려고 장고와 플라스크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프레임워크 간의 비교를 해볼 텐데요. 우선 장고는 좀 바뀌었네요. 이게 장고가 원래 2005년에 나왔을 거예요. 장고가 2005년도에 나왔고, 근데 나머지는 바뀐 거 없죠? 네, 그러네요. 저거만 바뀌었네요. 그래서 장고가 2005년에 나오고 플라스크가 2010년에 나왔는데, 불과 2, 3년 만에 장고의 별을 플라스크가, 그 GitHub 스타 있잖아요. 그걸 불과 한 2, 3년 만에 플라스크가 따라잡고 와치하고 있는 사람들 수도 플라스크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플라스크가 좀 짧은 시간에 많은 주목을 받은 프레임워크고요. 그 키노트에 이거 만든 사람 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거 들으면 이거 발표 못할까봐 일부러 안 들었는데, 어쨌든 되게, 원래 이게 워크저크랑 진자랑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원래 있었는데 이제 그걸 한 단계 랩핑한 게 플라스크잖아요. 근데 그거까지 다 그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고의 슬로건은 저거예요. 마감 시간이 있는 완벽주의자의 웹 프레임워크. 그 다음 플라스크의 슬로건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런 거를 로고나 공식 홈페이지에 써놓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이제 장고 인프로덕션이란 발표에서는 그 플라스크는 마감 시간이 없는 완벽주의자의 웹 프레임워크라고 간단히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고 있는 회사들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뭐 장고는 저희 파이콘의 댓글 보면은 그 딱 웹페이지가 로드되고 좀 땡글땡글 하다가 댓글창이 딱 뜨잖아요. 근데 그 서비스가 이제 디스커스인데 그게 백엔드를 장고를 쓴다고 알고 있고, 이제 인스타그램은 다들 아실 거고 핀터레스트도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이제 한국 기업 중에서는 요기요가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플라스크는 아마 좀 이따가 발표하실 피트패킹 컴퍼니, 또 스타일쉐어, 로켓펀치, 번개장터 이 정도가 쓰고 있고, 또 외국 기업 중에서는 그 레딧이 플라스크를 도입했다는 걸 얼핏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장고랑 플라스크가 생각보다 또 비슷하기도 합니다. 우선 장고 ORM은 플라스크에서 SQL 알케미를 붙여 쓰는 형태로 지원하고요. 또 이제 장고의 폼은 플라스크에서 왓더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왓더폼이라는 라이브러리로 또 장고의 폼도 커버할 수 있고, 또 템플릿 엔진은 진자2라는 훌륭한 템플릿 엔진을 쓰고, 또 어드민 페이지도 플라스크 어드민을 붙이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또 이제 지금은 아예 장고 1.7부터 내장으로 들어간 이 사우스라는 라이브러리는 플라스크에 또 알렘빅이라는 훌륭한 마이그레이션 툴이 있습니다.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미들웨어는 그 비포 리퀘스트, 애프터 리퀘스트 혹은 직접 WSGI 단에서 미들웨어를 구현해서 붙일 수도 있고, 또 manage.py에 있는 여러 태스크들 있잖아. 뭐 예를 들어 픽스처를 로드한다든지 아니면 뭐 URL을 뽑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플라스크 스크립트라는 라이브러리를 붙여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manage.py에서 돌리는 테스트는 마찬가지로 유닛 테스트나 아니면 플라스크 테스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장고의 뷰에 보통 첫 번째 인자로, 보통이 아니죠, 무조건 첫 번째 인자로 리퀘스트를 받잖아요. 근데 이제 플라스크는 저거를 전역 변수로 해결합니다. 저걸 뭐 로컬 프록시라 그랬나? 하여튼 뭐라 따로 부르는 게 있는데 자세한 거는
OST 세션이나 다른 곳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제 URS.py는 이게 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URS.py는 무시해 주시고 이제 장고에 메시지라는 게 있는데 또 플라스크에서는 이걸 플래시로 구현을 했어요. 이제 이거는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면은 장고에서 되는 거 플라스크에서도 다 되고 플라스크에서 되는 거 장고에 기본으로 다 있는데 도대체 뭐가 다르냐? 크게 이렇게 5가지를 나눠보았습니다. 이게 특징 잡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로그인 회원가입 또 REST API를 짤 때, 그 다음에 간단한 ORM에 대한 비교, 또 플라스크가 좋을 때, 장고가 좋을 때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그인과 회원가입에서는 저 2개에 초점을 맞춰볼 거예요. 이제 기본 유저 모델이 있잖아요, 장고에. 또 기본 프라이머리 키 필드도 기본으로 들어있습니다. 또 이제 로그인 방식의 비교도 같이 할 거고요. 이제 장고의 기본 유저 모델은 그 실제 장고의 소스를 보면 저렇게 생겼어요. 저 앱스트랙트 유저라는 걸 상속해서 이제 메타클래스로 스와프를 하고 어스 유저 모델 저렇게 해놨는데 저 상속받은 클래스에 이제 실제 구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장고가 흔히 메타 프로그래밍의 결정체라 하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장고 소스를 까다 보면은 이제 모델을 만드는 모델이 있고 이런 구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앱스트랙트 유저는 뭐 앱스트랙트 베이스 유저랑 퍼미션 믹스인을 상속해서 구현됐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필드가 있습니다. 뭐 유저네임하고 first name, last name, 이메일하고 관리자인지 아닌지 또 가입한 날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필요하면 커스텀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고에서는 로그인을 보통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그냥 사용자의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비교하는 과정이랑 로그인을 하는 과정을 분리하는 거죠. 그다음 플라스크는 뭐 정말 구현하기 나름입니다. 뭐 세션에다가 그냥 불링한 값을 줄 수도 있고 세션에다 뭐 유저 아이디를 넣고 그걸 검사할 수, 그게 들어있나 안 들어가 있나 검사할 수도 있고 저렇게 로그인 유저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한번 랩핑해서 쓸 수도 있고 그냥 굉장히 구현 방식이 많아요. 또 이제 제가 가장 이질감을 느낀 거는 이제 매니 투 매니를 각각 ORM에서 구현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제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는 매니 투 매니를 정확히 말하면 플라스크가 아니라 SQL 알케미죠. 이제 SQL 알케미에서는 매니 투 매니를 공식적으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저렇게 따로 매핑하는 테이블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뭐 다른 구현 방식도 많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구현 방식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써보았고요. 근데 이제 장고는 그냥 이게 있어요. 매니 투 매니 필드가. 그래서 그냥 쓰면 됩니다. 저는 저게 너무 편했어요. 저거 하려다가 갑자기 매니 투 매니 필드 쓰려니까 저 직접 구현하려니까 어렵더라고요. 또 이제 장고에서 제일 편리함의 결정체라 해야 되나? 결정체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굉장히 편리한 함수가 쓰다 보면 몇 개 있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getObject-or404 또 getOrCreate라는 함수가 되게 편했는데 getObject-or404는 뭐 예를 들어 게시판 뷰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경우 같은 거는 먼저 게시물이 있나 검사하고 없으면 404 스테터스를 띄워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냥 장고는 저걸 저 함수 하나로 지원을 합니다. 저기서 그냥 맞는 프라이머리 키가 없으면은 바로 404를 리턴해줘요. 또 이제 getOrCreate는 테스트 같은 거 작성할 때 좀 유용했는데 말 그대로 있으면 가져오고 없으면 만들라 이런 의미입니다. 또 플라스크의 가장 큰 장점은 그 편리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JSONify랑 그냥 바로 문자열을 리턴할 수 있다는 점이 저한테는 이게 되게 편했어요. 특히 JSONify 같은 경우에는 장고에서 이제 1.7에 JSON 리스폰스라는 함수가 추가되기 전까지 저렇게 컨텐트 타입을 명시해주고 JSON 데이터를 직접 JSON 덤프로 해서 바이너리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저렇게 HTTP 리스폰스라는 함수를 통해 리턴해줬는데 저는 장고에서 저 과정이 되게 번거로웠거든요. 또 이제 REST API만 짤 때는 흔한 작업은 장고를 하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면 게시판이나 또 뭐가 있을까요? 흔한 작업. 게시판이 제일 흔하겠네요. 그 게시판 같은 제일 흔한 태스크를 할 땐 장고가 편한데 뭔가 변동이 많고 다른 테이블을 많이 참조해야 되면은 이제 그 장고에서 제일 흔히 사용하는 REST 프레임워크가 이제 장고 REST 프레임워크인데 이제 이게 커스텀하기가 꽤 불편해요. 그래서 다른 테이블을 많이 참조할 때 쉽고 뭔가 내가 지금 하려는 작업을 다른 사이트에서 많이 못 본 것 같다 이러면은 플라스크가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코드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라고 적어봤는데 말 그대로 그냥 제가 작성하는 코드 다 그냥 우리라 칭해도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가 아니고 그 외의 부분에서 차이가 드러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를 입력 관리하는 사람이 개발자가 아닌 경우에 또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제 또 개발을 모르는 사람인데 어디서 본 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엑셀 파일로 데이터를 등록 및 수정할 수 있게 해달래요. 또 관리자가 승인한 글만 게시판에 올라오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간단한 뭐 커스터머 매니지 서비스인가? 하여튼 뭐 웹사이트에 배너를 바꾼다든지 그런 몇 가지 커스터마이징을 어드민에서도 할 수 있게 해달래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면 장고 어드민 쓰면 됩니다. 딱 요구사항이 적으면요. 근데 저거보다 많으면 장고랑 플라스크나 사실 코드량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장고에 커스텀하는데 코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장고 어드민 커스텀은 다들 많이 한 번쯤 해보려고 하시는데 저건 한번 해보고 생각보다 그냥 많은 상황에서 애먹는 게 많아서 할 게 못 되는구나 한 다음부터 저건 조금만 커스텀하면 쓸 수 있겠다 하고 그 다음부터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돼요. 또 그래도 코드는 돈다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 뭐 왜 돌아가는지 몰라도 어쨌든 짱 코드는 돌아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고는 이게 그 장고콘 2014에서 장고 프로젝트를 최대한 작게 만들어 보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메인 보면 뭐 익스큐로 프로그램 커맨드에서 되게 막 알 수 없게 돼 있는데 이것들을 결국엔 그 장고 내부에서 저런 정해진 전역 변수들의 이름을 읽어서 콜백 형태로 호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플라스크는 그에 비해 비교적 명확합니다. 저게 물론 시크릿 키 같은 거 지정할 수 있는데 어쨌든 앱에서 출발해서 앱에서 끝나요. 저는 이런 명확한 구조가 플라스크 쓸 때 좀 마음에 들었고요. 또 이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암시적이지만 장고는 되게 뭐가 많잖아요. 뭐 시크릿 키라든지 URL 콤프라든지 이렇게 암시적인데 굉장히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또 플라스크는 명시적이지만 그만큼 제공하지 않는 것들도 많은데 이제 차차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또 한 에피소드가 자고 일어났더니 개발자가 바뀌어 있다 했는데 저희가 교내 커뮤니티를 개발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냥 대회 출품 차원도 있고 저희가 서비스를 운영해보고 싶어서도 있었는데 이제 구현 마감까지 50여 시간 정도 남았고 구현할 건 80% 남았는데 기간 20% 남았고 테스트 짤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야 너가 짱 코드 맞지? 하면은 바로 뭐지 해야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원하다 터지면은 뭐 장난스럽게 상금은 너한테 받을 거라고 이런 말도 하면서 열심히 개발을 했죠. 어느 정도로 개발자를 구하기가 쉽냐면요. 그냥 애가 하다 심심하대요. 그래서 뭐 해주면 되냐 하니까 되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화장실 갔다 와서 바로 한대요. 그래서 열심히 했죠. 뭐 이거 그때 위즈오 에디터를 물려놨었는데 그거 왜 이러냐고 징징대기도 하고 근데 저도 몰라요 왜 그러는지는. 그래서 이게 그 뷰티 인사이드가 그러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얼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게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지 이런 상황이 많은데 이제 플라스크 프로젝트는 저렇게 하기조차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플라스크 프로젝트의 중간에 합류해본 경험이 있는데 근데 플라스크는 정말 프로젝트별로 구조가 되게 많이 달라요. 뭐 SQL 알케미를 플라스크 SQL 알케미로 랩핑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손수 SQL 알케미에 뭐 디클레어 엔진에서 베이스 클래스 상속받아서 그렇게 모델 정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플라스크 쓰면서 가장 많이 느낀 건 그거예요. 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저 초등학교 때 나온 드라마인데 초등학교인가? 3학년인가 4학년인가 아마 4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대사가 되게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get or create라는 함수가 되게 편리하다 느꼈었는데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걸 구현하는 방식이 같은 스택 오버플로우 스레드에만 몇 개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거 2개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상세 구현 방식은 스킵하고 어쨌든 이렇게 엄청 많은 구현 방식이 있어요. 또 그 장고와 플라스크를 비교하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있죠. 이제 또 유명한 홍민희 씨는 저렇게 에스크FM에다 답변을 달아두셨더라고요. 뭐 처음 하시는 분이면 장난감부터 만들어 봐야 된다는 의견이랑 또 작은 프레임워크가 쉽지는 않다 이런 의견이 흔히 대립을 하는데 뭐 제 생각은 어쨌든 발표를 하러 나왔으니까 제 생각도 말해야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는 장고로 웹 개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물론 PHP도 하긴 했는데 그게 4년 전이라서 학교에서 함수 배울 때 PHP를 같이 배웠었어요. 당연히 제대로 배울 수 있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흔히 고민하잖아요. 뭐 세션을 메모리에다 저장할지 아니면은 디스크에다 저장할지 이런 사소한 문제나 아니면 뭐 이제 레스트를 어떻게 구현해야 되나 또 ORM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프로젝트 전반적인 세팅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처음 하다 보면은 마주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들을 전 장고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상황에 한해서요. 근데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고민하기엔 제가 처음 배울 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방법들을 장고를 통해 학습해 나가면서 그 원리를 그 파이참의 컨트롤 B 누르면은 그런 원본 소스로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원리를 이해하고 또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 상황별로 내가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적 사고가 이루어진다. 그럼 그때는 얼마든지 플라스크를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플라스크 쓰시면서 잘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네요. 마치며 사실 제가 그렇게 많이 프로그래밍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된 편이 아니잖아요. 여기 다른 계신 분들은 몇 년씩 또 하셨을 텐데 그런 분들은 또 자바나 뭐 다른 도구로 웹 개발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더 좋은 통찰을 가지고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는 이유고 또 이거 계속해서 비교해보는 이유는 평생 한 거만 쓸 게 아니라면 뭐 저도 가면서 뭐 나중에 노드.js나 뭐 하스켈 같은 걸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뭐 여러 방면에서 나한테 맞는 도구가 뭔지 고민해보는 과정은 꼭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에게도 충분히 가치 있는 과정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은 결국엔 이런 끊임없는 비교라고 생각을 해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근데 별도 나중에 지금 등록을 안 해가지고. 그럼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예, 그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만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은 양쪽에 스탠드로 서서 질문해 주시겠어요? 예, 그 발표자분께서 그 오픈 스페이스 토크를 진행한다고 하시니까요.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오픈 스페이스 토크에서 발표자분과 더 얘기를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해주신 김동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